라팔, 칸 전투기 KF-21 모시긴다. 현직 파일럿의 폭로에 난리난 상황. KF-21 아니만타요. 폭동난 중동.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KF-21의 우수한 기능과 합리적 가격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아직 전력화도 이뤄지지 않은 한국형 전투기의 위협을 느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카프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2026년 말 양산 1호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한다. 기체 양산과 체계 종합 및 후속 군수 지원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 047810 KI은 지난 6월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납품하는 1조 9,6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I와 공군은 우선 2028년까지는 공중전,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블락, 1분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한 뒤 이후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2분 물량을 차례로 전력화한다.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16이나 F-15EX 등이 같은 급의 경쟁 모델이다. 뛰어난 점은 확장성이다.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로 진화적 개발을 이어가도록 개발됐다. 경쟁 모델들은 3세대에서 출발해 개량을 거쳐 현재 최대치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성능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의 가격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라팔과 타이푼은 대당 1,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 역시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짚었다. 더구나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로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가 반영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KI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해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은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항공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의 호재로 꼽힌다. 김민석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적용할 KF-21에 각국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는 높아진 K방산의 위상과 T-50계열 경전투기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수출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강구영 KI 사장은 우리나라의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KF-21의 전방위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 우크라이나의 내밀 무기 카드는 호크 지대공 러시아 전차 거론.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공망 이노크 지대공 미사일과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제공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군에서는 도입 30년이 지나 노후화돼 이미 다른 무기로 대체됐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차나 장갑차의 제공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T-80 전차를 노획해 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될 정도로 장갑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제공해줬던 차관 대신 불곰 사업을 통해서 무기를 가져왔던 것이 있어요. T-80U 전차, BMP-3 보병 장갑차. 이게 우크라이나 무기체계와 흡사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한 천궁이나 신궁 등 첨단 무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문 물량을 맞추기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과 한국 국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공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3.150m 위에서 손바닥 보듯 소리 없이 내리꽂다. 육군은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무걸리과 커블 현장에서 공격 드론 전투 실험을 했다. 이번 전투 실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드론 공격 사례를 분석해 실제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들의 공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실험 현장에는 방산기업이 개발한 각종 공격 드론과 육군 드론 보전 2단이, 기존 정찰 드론의 몸체 하단에 포탄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공격 드론까지 여러 종류의 드론이 등장했다. 먼저 드론으로 전차 장갑차 상부를 공격할 때 정확한 관통력과 피해 효과를 분석하고자 전투 실험을 했다. 운용 병력이 드나드는 전차 상부는 드론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 두꺼운 장갑을 갖춘 전차의 취약점인 상부를 공격하겠다는 게 육군의 전략이다. 육군은 이를 위해 이날 전투 실험 현장에 실제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차량 내부 피해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인체 모형, 더미, 도 실었다. 실험이 시작되자 육군과 방산기업이 개발 중인 공격 드론 2대가 전차 장갑차 상공으로 향했다. 드론에서 나는 소음이 미미에 은밀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통제센터의 명령에 따라 이들 드론은 전차와 장갑차를 상대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제자리 비행으로 목표를 조준한 드론들은 150m 상공에서 포탄 6발을 정확히 적중시켰다. 포탄이 떨어진 순간 엔진룸과 상부의 불길 연기가 치솟더니 순식간에 파괴됐다. 꽤 높은 고도와 풍속에도 공격 드론은 안정적인 비행과 명중률을 선보였다. 현장에선 실험 관계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들의 환호와 달리 기자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내 정수리 위에 공격 드론이 등장한다면 어떨까? 란 상상 때문이었다. 전투 실험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는 드론은 정찰하며 비행하다가 그 자체가 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박격포와 비교했을 때 기동표적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총 사거리보다 높이 비행의 격추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공격이 가능하고 기갑 장비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전투 실험 과정은 촬영 드론과 카메라에 담겨 통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됐다. 전투 실험에 동참한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관찰했다. 성공적으로 타격이 완료되자 전투 실험에 참가한 이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전차 장갑차 내부 장비와 인체 모형 등을 사진, 영상으로 체증하고 표적에 부착된 각종 센서 등을 활용해 관통력 피해 효과의 세부 분석 평가를 이어갔다. 드론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전략 개념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활약 중이다.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와 장갑차를 아낌없이 투입해가며 전투 실험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날 분석된 자료는 모두 공격드론 전력화, 대드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 시디현대중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해군의 인도. 시디현대중공업은 27일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한번함인 정조대왕함의 인도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방위사업청 조영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해군본부 곽광섭 소장, 기획관리참모부장, 박태규 준장, 해군 8전투훈련 전단장 및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시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논란 바크하우스 주부삼 미국 영사와 트로야 수아레주 주한 에콰도르 대사, 아르투르 그라지욱 주한 폴란드 대사 대리를 비롯해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등 총 7개국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개함정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조대왕함 인도 서명식 후 특수선 사업부 야대에서 다음 달 해군의 인도 예정인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참석한 외빈 국가 가운데 폴란드, 페루 등과는 K-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인도된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국내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독자 개발한 통합 소나체계 및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탄도탄 요격유도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 아니라 요격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은 2019년 방사청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2022년 7월 28일 진수식을 가졌다. 이후 최대 속력 평가 등 약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 평가를 완벽히 통과하고 해군에 적기 인도됐다. 시디현대중공업은 울산급 호위함인 천안함과 춘천함,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에 이어 정조대왕함까지 적기 인도함으로써 성능, 비용, 건조기간 측면에서 한층 주목받게 됐다. 정조대왕함은 착공 이후 미국 해군성 카를로스 델토로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주요 인사들이 건조 현장을 직접 찾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시디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는 시디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갖춘 정조대왕함을 방사청, 해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인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팀코리아, 팀10으로서 K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디현대중공업은 내년 정조대왕급 두번함의 진수식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 세번함 건조에 착수했다. 또한 내년에 인도할 필리핀 초기함을 비롯 페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함정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